지금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예. 판사 출신이죠. 서울 동작을. 지난번 선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승을 거뒀던 2020년 4.15 총선 때 나경원 의원을 꺾은 사람입니다. 이수진. 어찌됐든 그 이제 이수진이 지금 거의 이재명 호위무사였다가 참 이수진 이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참 딱하죠.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재명의 호위무사였는데 오늘은 이재명 저격수. 어제까지는 이재명을 등지고 이재명 앞에 서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을 향해서 총을 쏘던 사람이 오늘은 딱 뒤돌아서서 이재명을 향해서 총을 갈기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그 정치적 운명도 참 얄궂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수진이 이제 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좀 이렇게 어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심히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마 기자회견 할 때 술 마시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혹시 한잔 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 이수진이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의 노골적이고도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댓글을 보니까 뭐 500개 가까이 달렸더라고요. 저희 그 조선닷컴 독자들께서. 근데 그 독자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술 먹고 왔냐. 참 남이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게 참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이수진 의원이 그 뭐 언론사 기자들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또 단체 단톡방에도 글을 올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판결문을 보고 절망을 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이재명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이죠. 이제 백현동 그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중간 단계가 있어서 이 4단계나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 토지 개발하는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말 들어보면은 이 4단계 용도 변경이 하려면은 30년 걸린답니다. 30년. 그런데 석 달 만에 자연 녹지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 그린벨트 이게 점프를 해서 석 달 만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아파트 개발업자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한국 하우징 대표라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김인섭 이 사람은 원래 분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뭐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이제 이런 거를 이 인연으로 이제 그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그때 거기에 또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서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를 돕고 그 과정을 정진상이 다 보고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바울이라는 아시안 디벨로퍼 이 사람이 백현동 땅에 계속해서 침을 흘리고 있다가 이게 아무리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옳거니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 사람을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김인섭이 성남시를 들락달락하면서 로비를 하니까 30년쯤 걸릴 수 있었던 일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무슨 일이랍니까? 몇 달 만에 그냥 딱 준주거지. 준주거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을 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는 겁니다. 가령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1억 원짜리 땅으로 이렇게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그 4단계 점프해가지고. 그걸 해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성남시를 그냥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까?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각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관련된 뭐 주택 팀장도 있고 도시개발 팀장도 있고 그 당시 팀장님 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2014년 15년 요 무렵에 이 사람들도 다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재명 시장님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이고 뭐 정진상도 이 사람 앞에서는 깜빡 죽는다더라.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정진상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팀장님 이제 주택이나 뭐 도시개발 팀장님 그 뭐 김인섭 형이 갈 텐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분 우리 저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재명의 오른팔이 정진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김인섭은 거들먹거리면서 가가지고 이 팀장 계셔? 난데 2층에서 다 얘기 끝났다고 하더구만. 그때 2층이라는 건 뭐냐면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었어요. 정진상 방도 2층에 있었고. 그래서 2층에서 얘기가 끝났다는 거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이 일 해주라고 다 얘기 끝났다. 너 행동 잘해야 된다. 김 과장 행동 잘해. 잘못했다가 나한테 브레이크 걸었다가 괜히 시장님한테 찍히면은 당신 어디 좌천될 수도 있어.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일사천리. 김인섭 대표님 뭐 더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시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상상력으로 소설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판결문에 뭐라고 했느냐. 이수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진은 검찰의 공소장보다는 판사의 판결문을 더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죠. 이수진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판사의 판결문. 바로 김인섭 징역 5년 때렸습니다. 여러분. 1심 판결 징역 5년 법정 구속 그 자리에서 딱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고 징역 5년 때린 거예요. 근데 판결문이 이제 국회에서 요구한 판결문이 오잖아요. 그걸 이수진이 판사 입장에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이건 이재명 빠져나갈 구멍이었구나. 그 판결문에 뭐라고 되냐면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은 특수관계. 우리가 이 기업에서 얘기할 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직계가족을 말하죠. 네. 남편과 아내 또는 뭐 자식, 부모, 이 형제 이게 특수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인섭 이 사람과 이재명을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은 2012년 이후 연락이 끊긴 사람이라고 했죠. 연락이 끊긴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TV조선 같은 곳에서 보도를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다. 그 뒤로도 선거를 도왔고 그 뒤로도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 사무실도 이 김인섭이가 다 임대해가지고 김인섭 돈으로 임대료 다 내고 그랬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이가 죄송합니다. 이재명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수진이 이재명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대표님 물러나세요. 제가 판사로서 뭐 이재명 대표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저는 판사로서 판결문 읽어보니까 대표님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모면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크게 안 다치시려면 지금이라도 좀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라고 이제 이수진은 지금 막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거짓말쟁이. 판결문에 보면 다 나오는데 김인섭을 뭐 모르는 사이였다. 2012년 이후부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는데 판결문 한번 보세요.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업무상 배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검찰이 보기엔 한 200억 정도로 업무상 배임 액수를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독자들께서는 이런 댓글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여인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찬사리가 내린다. 이제 그게 이수진 의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수진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재명의 호위무사로서 해온 역할이 있고 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라 자기 자신은 동작을 해서 나경원하고 다시 한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여론조사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추미애로 했네. 나는 빼고. 그럼 뭡니까? 추미애 대 나경원을 붙이겠다는 뜻.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수진이 아이고 이건 뻔하다. 내가 괜히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추미애 뭐 전현희 뭐 그 국민권익위원장 했던 전현희나 추미애가 거기 갈 것 같아. 나는 이제 아닌 거야. 어떤 정치적 몸무게로 보면은 이수진이 어떻게 추미애를 갖다 비교를 합니까? 추미애는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5선 의원이고 법무장관을 했는데 이수진은 거기에 잽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추미애가 오는 순간 이수진은 자동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제 이수진이 지금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KBS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수진하고 나경원하고 붙으면 나경원 41%, 이수진 37% 그래서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는데 추미애가 오면은 추미애 33, 나경원 44. 그래서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차피 나경원이 다시 동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 사람은 국민의힘 나경원인 건 맞은데 그러나 나경원하고 끝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나 이수진이 아니지 추미애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뭐 어떤 사람은 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은 굳이 거기다 밀어넣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수진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수진으로서는 허탈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 이런 건가. 아마 이수진이 지금 가장 크게 동병상련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 유동규. 아마 이수진이 속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등 돌리고 했던 그 말 있잖아요. 이 동네는 의리라는 거 없다. 내가 그 사람들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던 그 말. 아마 이수진 마음속에서 확 꽂힐 겁니다. 지금. 유동규가 그래. 이런 심정이었을 거야. 노웅래 의원이 이제 단식을 하면서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데 나 혼자만 전략적으로 한다는 건 명백한 고무줄 잣대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데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송영길을 비롯해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그 의원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말은 이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품 관련 재판. 아마 이 단어를 생각해서 골랐을 겁니다.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했던 김용 징역 5년 선고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이 받은 돈 어디다 썼다? 이재명 선거 캠프에다 쓴 돈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이재명이 받은 거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품 관련, 금품을 받았다가 아니라 금품 관련 재판. 그게 나 혼자가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는 우리 속담을 비유컨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다. 이재명 당신 입으로 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란 말이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 가죽을 새로 벗긴다는 뜻 아닙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말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왜 네 가죽은 안 벗기고 내 가죽만 벗기냐 이런 뜻이죠.